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는 일본의 총리가 한국에 공식적인 사과를 했었습니다. 오부치 총리예요, 당시.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미국은 한국의 특정 정부가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다음 정권까지 가자. 다음 정권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게끔 하자. 지금은 쟤네 정권에서는 쟤네 지지율 때문에라도 안 된다, 쟤네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의 외교 당국자들은.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라서. 자,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는 일본의 총리가 한국에 공식적인 사과를 했었습니다. 오부치 총리예요, 당시.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이 양반이 당선되자마자 뭘 만드냐면은, 이거 실제로 이름이 이거예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거를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당시 일본 자민당 출신 총리가 오부치였거든. 자, 여기서 하나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오부치는 친한파인가 보다.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다고. 이 세상에 그거는 없는 거야. 그냥 없어. 그런 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제발. 그런 거로 세상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어디서 만든 단어야, 그냥.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뭐냐? 대략 이런 거예요. 연일의 정상회담을 하자, 매년. 그리고 외교장관 회담도 자주 하고, 남북관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뭐 이런 겁니다. 좀 뻔한 내용이죠, 생각보다. 근데 이제 의외로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왜 했을까요? 한국이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되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죠. 그리고 동시에 소련과 수교하고 또 중국과 수교하고, 그렇게 이제 원래는 없었던 외교관계들을 막 만들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소련이. 그러면서 한국이 한창 원래 외교관계를 형성시키지 않고 단절이 되어 있었거나 관계가 애초에 안 좋았거나 그런 국가들과 이제 새롭게 수교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 국회에 가서 직접 연설을 합니다.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 때 한국 국회에 와서 연설한 적 있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 국회 가서 연설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런 얘기 있었어요. 뭐 친일파라서 뭐 갔느니 마니 뭐 별 얘기 있었어. 자, 근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섭니다. 노태우 정부 다음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DJ 정부도 약간 그런 게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김영삼, 김대중 정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외교부고 뭐고 다른 어떤 여당까지도 자기들이 쥐고 흔들어도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진짜 대통령의 권력이 어마무시할 때입니다, 그때가. YS랑 DJ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일본과의 마찰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이제 조선총독부 뭐 그런 것도 뭐 뽀개버리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던 바였어요. 본인 지지율에도 도움이 됐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미사일을 쏴갈기는 거예요. 1998년 8월 그 유명한 대포동 미사일 있죠? 대포동 미사일. 그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합니다. 98년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낸 거죠. 한국은 저때까지도 장거리 미사일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다고 봐야 되긴 하는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 풀렸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렸으니까 이제 저런 장거리 미사일을 한국도 개발을 해내가지고 제대로 여러 개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북한이 저렇게 무슨 미사일 실험했다고 하면은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들 그런가 보다 이제는 별로 신경 안 쓰시죠. 그런 분들 많아요. 또 하는구나, 또 저러는구나, 징글징글하다, 또 저러는구나, 이런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1980, 90년대까지만 해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막 TV에서 보여주고, 전두환 정부 때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했어요. 1985년에. 그때부터 이제 민족주의, 통일로 나아가자, 이런 의식이 막 퍼질 때예요. 지금이랑은 국내의 분위기 자체가 다를 때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꽤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거의 없죠. 많이 없어졌죠. 근데 동시에 남북 관계의 키를 지금 누가 쥐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쥐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거를 다 알게 됐습니다. 달리 말하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거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아무튼 간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쏴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 98년도에. 그러자마자 일본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저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 북한이랑 우리 미국과 일본이 공조해서 이 북한 문제를 정말 우리가 획기적으로 정말 잘 해결해내기 위해서 우리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에 해결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둘이 해결하자.
한국은 겉절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꾸 바로 붙어있는 나라인데도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넌 빠져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지금은 남북관계가 지금 통일에 대한 진전의 가능성이 거의 바닥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98년도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내에서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았고 이걸 한국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게 있어요. 왜냐하면 98년도면은 김일성이가 죽은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김일성이가 죽고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남북 간의 대화라던가 이런 거를 해볼 만하다라고 봤던 게 있어요. 미국도. 이게 북한과의 외교에서 지금 일본과 미국 둘이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가는 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건 북한뿐만이 아니에요. 특정 다른 대륙에 있는 문제도 웬만하면 우리가 끼는 게 여러 가지 좋습니다. 꼽사리 끼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꼽사리 껴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얻어낼 게 생겨요. 그래서 영국이 안 낀 데가 없는 거야, 역사에. 진짜 걔네가 안 낀 데가 없잖아요. 걔네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좋지 않은 행동이지. 그게 좋지는 않지만 그런 게 걔네가 왜 자꾸 껴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정작 또 북한 문제인데 남한이 거기에 그냥 팽당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잖아요. 이게 이제 DJ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의 미사일 실험을 했던 거니까 이거가 관련해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국만 쏙 빼놓고 하면은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한국도 빨리 거기에 물을 타야 된단 말이야. 꼽사리 껴야 되거든.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도 북한과의 관계가 물론 저런 북한에 대한 좀 반감이 심할 때긴 하거든. 90년대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래 북한이랑 좀 이제 관계를 개선할 필요도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택도 없지만. 그래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햇볕 정책을 하죠. 대차게 말아먹었는데. 여러 지원을 해줬어요. 북한에 대해서. 서로 이제 화해 모드로 이제 점점 가면서. 이거를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실패한 게 맞기는 맞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국도 해볼만 하다고 본 시각이 있었어요. 물론 미국의 판단은 오판이었죠. 한국의 판단도 오판이었지만 한 번쯤은 근데 시도해볼만 하다라고 볼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미국에도 있었어요. 주나마나 당연히 실패할 거니까 뭐 하려고 했느냐라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당시 미국과의 대화하는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아무도 몰랐다 이걸 실패할지 성공할지 좀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현실적으로 볼 때. 자 아무튼 간에 DJ 정부가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한일 간의 어업협정 같은 것도 좀 협의를 봐야 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했어요. 다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DJ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자는 걸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주도적으로 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 실제로 미국도 그걸 원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동북아와 관련해가지고 당시에는 북한 문제가 가장 컸죠. 왜냐면 98년도면은 중국 문제는 별로 미국에게 화두가 되던 게 아니에요. 아직도 못 먹고 못 살던 나라거든요. 97년도만 해도. 급부상하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별로 신경 쓸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 동북아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이. 한국도 당시에는 꿈을 꿨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남한이,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서면은 중국도 당시에는 좀 경제가 어려웠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동북아를 리드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런 여러 외교 문제, 동북아 관련된 외교 문제에 꼽사리 껴야 된다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는. 자, 그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제.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제대로 된 공식 선언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한일 간의 정말 제대로 된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한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가지고 공식 선언문이 나온 게 정말 대박이에요, 저게. 그 대박이라는 게 뭐 좋은 의미라기보다도 정말 이례적으로 이제 딱 나온 거거든요, 저게. 갑작스럽게. 미국도 당시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이랑 다를 거 없습니다. 일본아, 한국이랑 개선해라. 한국아, 너도 저 일본이랑 개선하자. 자, 그래서 일본이 당시 오부치 총리가 대놓고 사과를 한 겁니다. 근데 일본이 당시 오부치 총리가 사과를 한 거를 보고 미국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끝났다. 이제 사이 좋아지겠지. 진짜로 이제 다 끝났겠지 얘네? 요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안 끝났단 말이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까지 방문했었거든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또 한 번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이 작살났다는 표현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탓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일본은 바라던 바예요, 저게. 사이 좋아지기 싫으니까. 좋아져봤자 이 동북아의 질서 재편, 동북아의 질서를 리드하는 세력이 미국과 일본만 있길 원하는데 일본은 한국
한국이 거기 꼽사리 끼는 걸 원하겠습니까 일본이? 바라던 바예요 사실은 그게. 저번에 얘기했던 수출 규제 때 일본의 스탠스,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몇 달 뒤에 바로 일본이 뭐라고 합니까?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면서 내가 저번 편에서 말했던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한 거예요. 생뚱맞죠? 과거에 강제동원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갑자기 무슨 생뚱맞게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한미일 삼각동맹 가고 싶은데 한국이 자꾸 우리 일본 싫대. 그래서 나도 쟤네 신뢰를 못하겠어.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했어. 안보적으로 도저히 신뢰가 안 가서. 알겠지 미국 경이라고 한 것이다 그거는. 잘 됐다 싶었겠죠 사실 쟤네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과거에 너무나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을 겪은 걸 자기들도 알긴 알겠지만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냥 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세력화가 되기를 바랄 뿐이지 그냥 피곤한 거야. 미국의 입장에선 그냥. 실제로 미국이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일본한테 막 뭐라고 하던 거 미국이 들어줬습니까 그거? 귀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하나도 실현된 게 없어요. 지소미아 파기한다고 했지만 하든 말든 미국은 야 그걸 파기한다고 유감이다 그거. 우려 표명하고 그러지 말라고.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김대중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해서 일본과의 관계가 진전이 없었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윤석열 정부는 진전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들리긴 하겠다. 그죠?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다케시마 드립 치면서 독도 어그로 끌죠.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면서 어그로를 끌어요. 미국은 솔직히 일본이 대한민국한테 어그로 끄는 걸 미국도 알기는 알 텐데 제발 그러거나 말거나 서로 사이가 좋아지길 바래요. 미국도 일본이 계속 한국 상대로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일본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탐탁지 않아요. 둘 다 탐탁지 않아 해요. 미국의 스탠스는 뭐냐 그럼 한마디로 그냥 다 필요 없고 사이 좋아져예요. 둘이. 이거는 분명히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형 우리는 지금 나 노력하고 있어. 근데 한국이 그 노력을 발로 뻥까고 있다고. 일본은 이런 스탠스고 한국은 뭐예요? 반미 감정이 애초에 그 과거에 좀 있었고요. 국내 정치적으로도 일제강점기라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도 좀 반감이 있고 주권과 피해의식 같은 게 전 국민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그로 끌려도 난리가 나요 막. 그래서 한국은 국내 정치용으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여당이 미국과 우리는 동등하다. 절대로 시다바리가 아니다. 일본한테도 굽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국내 정치적 특성이 있습니다. 얘는 아니에요. 애초에 일본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라님, 총리님, 자민당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저 나라는. 국내 정치를 하는 일본의 총리의 입장과 국내 정치를 하는 한국의 정부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미국은 뭘 원한다? 다 필요 없고 친해져라.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든 말든 독도 어그로를 끌든 말든 니네도 노력해야 되고 너네도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요. 자기들이 어그로 끌고 다 끌면서 한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희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럴 때마다 일본과의 원만한 관계를 희망한다는 말만 해도 국민들이 난리쳐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2023년까지 온 거예요 지금. 간다요도 일본이 사과하고 배상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기를 바래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본은 한국을 배제한 미일 안보만으로 동북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한다. 이거를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되고 일본은 그래서 한국이랑 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거의 없다. 관계를 개선하는 척은 해야 된다. 근데 얘네도 미국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간피셜 윤통을 만난 다음에 윤통이랑 대화도 하고 오므라이스도 해먹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처음에 수출 규제 풀어준다 뭐 WTO 제소도 이제 한국이 일본을 풀어준다 이런 얘기까지 갔으면 깔끔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딱 갔으면 깔끔했는데 뭔가 지저분하게 끝냈어요 이번에 회담을. 깔끔하게 끝난 게 하나도 없어 이번에. 뭔가 애매하게 끝낸 거야 일부러. 내가 볼 때는 일본이 일부러 애매하게 끝냈다 이거는. 애매하게 끝내면 분명히 한국의 언론과 여론과 국민들이 물고 늘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친일파적인 행위와 그런 거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내년 총선까지 야당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난리를 칠 것이다. 이거를 계산하고 일본이 행동했지 않았을까를 강력히 간피셜로 추정하는 바다. 자, 질문. 이번 회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달라. 딱 하나 좀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게 뭐냐면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길래 이번에 깔끔하게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회담이다 실무팀들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독도 문제를 또 꺼냈어요 지금 일본이. 이런 게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하는 그런 그 협의의 단계가 왜 하나도 없었는가. 그런 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본이 친해지는 척만 하고 또 한국 여론 내부 정치에 관여를 할 수
수 있는 내부 정치가 지금 혼란스러워졌잖아요. 솔직히 한국 내부가 그렇게 다 일본이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다 내버려 둘 수 있었는가? 실무진들은 도대체 일을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에 반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물을 다 채워오라는데 이런 굴욕적인 회담이 있습니까? 라는 여론을 일본이 계속해서 당연하게 지금 만드는 이 꼬라지를 도대체 이번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부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저런 여론이 그대로 나오게끔 일 처리를 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에는 굉장히 일을 못한 겁니다. 많이 못한 거죠. 이게 미래지향이 될까요? 저는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이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냥 한국 그 자체의 미래지향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게 우리나라가 필요하진 않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국도 북한을 안 좋게 생각하고 핵무기를 가진 굉장히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은 하는데 북한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 견제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 다 하자. 이런 수단도 동시에 돼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싸리 잘 됐다. 그런 부분도 같이 있다. 솔직히 사드 레이더가 늘리는 거 굉장히 오래 걸리지도 않거든요. 그거. 그 레이더가 중국까지도 다 갈 수 있어요. 솔직히 뭐 말은 뭐 각도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우리는 쓸 거다. 뭐 말은 그렇게 하고 뭐 우리는 거기까지 안 볼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국이 사실 한국에 대한 어떤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김대중 정부 때만 해도 오부치랑 같이 사이좋게 잘 가다가 얘네 왜 이러지가 노무현 정부 때예요.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진짜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미 거기서 작살이 났는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 되니까 독도를 방문하신 거예요. 우리 MB께서. 거기서 또 얘네 왜 이러지? 얘네 뭐지 도대체? 아니 방금 전에 정권 몇 개 전에 DJ 때는 분명히 사이 좋아질 것처럼 하더니 얘네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싶은 거예요. 박근혜 정부 와서는 좀 개선되나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문재인 정부 와서 또 틀어지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온 거거든요. 일본이 도발을 했다 그거는 알겠다는 거야. 미국이 그걸 이해를 안 해준다는 거야 내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일본이 도발을 했든 말든 간에 자기들은 알 바 아닌 거예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니 얘네 사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지 얘네?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리고 미국도 알아. 일본이 한국을 팽하고 미일 동맹만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를 미국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아직까진 그러고 싶지 않다. 자꾸 지금 입장 차이를 구분을 안 하고 생각하면은 짬뽕이 돼요. 미국 입장에선 과거사고 알바 아니고 한일 관계가 좋아지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한미일 관계가.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냥 싫잖아요. 국민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근데 한국의 외교 당국자들은 진짜 이러다가 미일 동맹만으로만 동북아의 그 안보 설계가 되면은 진짜 우리나라 팽당하고 큰일 난다라고 보는 게 있고 일단 외교부에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외교부는 이미 몇십 년 동안의 외교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DJ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외교부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도 대통령이 난리를 치니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가니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어. 외교부의 그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외교부 개무시하고 행동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사실은. 내가 자꾸 외교부를 얘기하고 외교부를 두둔하는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를 두둔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외교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일본이 먼저 잘못했냐 일본이 먼저 어그로 끌었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그걸 미국 입장에서는 알 바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자꾸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데 잘잘못을 따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미국. 지금 왜 우리가 한일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고 지소미아를 왜 다시 지금 정상화를 시켰고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미국 때문에. 그 미국 때문에 그러는 건데 왜 자꾸 미국을 전제해서 빼버리고 그냥 걔네가 먼저 잘못했느니 마느니 왜 갑자기 그게 또 튀어나오냐는 거예요. 그건 일단 나중 가서 따지고 첫 번째로는 미국이 그걸 원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게 일본이 미국 눈치를 본다면서도 한국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는 게 이해되지 않아서 그런 듯.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아직 이해 안 된 거예요? 얘기하세요. 딱 얘기하세요. 또 다시 얘기하게. 맞아요? 이해 안 되신 분 있어요? 나 오늘 5번은 얘기했는데 사실. 근데도 그래요? 한국도 한미동맹만 하고 싶어 하는 거임. 그건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거든요. 미국이 태평양 안보 설계 계획상 절대로 일본을 빼놓고 할 일은 절대 없어요. 그거는 애초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거는 일본을 뺄 리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주자. 그럼 일본은 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자 일단은 군대가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이 있죠. 근데 정말 육군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고 특히나 대한민국은 육사의 그 영향력이 가장 강하고 카르텔도 가장 강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군대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실제 현대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군대는 솔직한 얘기로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돈이 많이 투입이 되고 가장 이제 공을 들여야 되는 군대는 해군력과 공군력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은 여기에 있죠. 근데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어요. 이 태평양 전체에도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봐야 돼요. 미국은 전 세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미국의 해군 전함들을 고치고 기름도 채우고 뭐 기름을 굳이 안 채우고 핵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안 쓸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상관없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수리와 정박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곳곳에 동맹 국가들이 있어요. 미국은 그 해군력이 뒷받침되어야 공군력도 뒷받침돼요. 예컨대 지금 F-35K가 작전 반경 최대가 2,000km 아닙니까? 항속거리가? 맞죠? 2,000이죠? 그것도 미사일 다 뺐을 때 그러면은 1,000km 찍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대구에 공항이 있어요. 대구에서 1,000km를 가보겠습니다. 대구에서 만약에 1,000km를 달려도 일본의 동쪽 끝까지는 못 가요. 우리가 공군력이 여기에 10,000대가 있어. 비행기가, 전투기가. 그래봤자 그게 택도 없어요. 그 작전을 수행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중급유기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전시에 공중급유기가 도대체 몇 대나 필요하며 그 몇 대만으로 전부 다 모든 전투기의 작전을 위해서 공중급유기를 다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공중급유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공중급유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10대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도 공중급유기가 있는데 뭐 하려고 여기에 일본을 그렇게 다독이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게 일본이 중요한 거는 일본이란 국가가 태평양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초기지라는 거예요. 러시아를 견제하기도 좋고 중국을 견제하기도 너무나 좋습니다. 일본 하나만으로도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작전 반경이 늘어난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왕 있는 거 한국도 있으면 좋아요. 근데 굳이 없어도 여기만으로도 되는 게 많아요. 있으면 더 좋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중립외교라는 게 가능하냐? 이제 거기서 시각이 갈리는 거죠. 중립외교 하다가 나중 가면은 미국이라는 아주 좋은 정말 동아줄을 못 잡고 이도저도 아닌 개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중립외교 실현 불가능한 거 그런 짓거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국 줄 확실하게 잡자. 중국이랑 쌩까고 경제가 안 좋아질 지연정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미국한테만 확실하게 줄을 잡으면 훗날 있을지 모르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마찰이 있을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만 손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특정 누군가의 줄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가자.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가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분들도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솔직한 얘기로. 정말로 확고한 정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래나 저래나 요래나 정답을 내리기 참 어려운 입장이 있어요. 한국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간다 해도 확실하게 정답을 내리고 뭐 그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미국은 왜 한국한테만 뭐라고 하고 일본이 어그로 끄는 건 왜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은 알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같이 해도 미국이 일본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 일본은 그걸 알거든요. 미국은 일본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걸 일본도 알고 있고 그걸 안다는 전제하에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자, 여기로 가봅시다. 우리가 일본이야. 자, 님들 다 일본 사람임. 자, 일본 정부예요. 님들이. 자, 우리는 일본이야. 자, 우리 빨리 체면에 들어가. 일본의 입장이 되어보자. 자, 됐어. 미국 형은 우리 절대 못 버려. 태평양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우리를 절대 못 버려. 근데 미국 형이 자꾸 한국이랑 친해지라고 난리치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솔직히 얘네랑 친해져가지고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우리는 그냥 미국 형이랑 같이 일본 둘이서만 미일 체제로만 가도 되는 거잖아. 근데 친해지라고 계속 난리치는 잔소리하고 짜증나. 친해지는 척이나 하자 그냥. 근데 야스쿠니 가가지고 어그로도 끌고 독도 문제도 좀 어그로 끌면서 일단 얘네가 그러면 알아서 어그로 끌려서 개 지 떨고 난리치면은 그때 가서 한국 쟤네가 또 우리 괴롭혀 미국 형 하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자. 이해해요 지금. 이게 일본이라고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지금은 진짜 없죠. 지금은 다 이해되죠. 그죠? 드디어 난 오늘의 진짜 내 목표를 달성했어. 진짜 이해 안 되는 분 없죠. 진짜 정말 없죠. 진짜 없죠. 요것도 넣어주세요. 저의 이 노력. 간다요가 진짜 한 명의 시청자도 진짜 이해 못한 사람 없게 하려는 이 노력, 이거를 진짜 꼭 영상에 본 채널에 올려야 되니까 꼭 담아주세요. 컷편집할 때 편집자는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 인생 동반자 좋기 간다요 후원자 피부 새벽인간 간호낸 황순원 SIW 필 최현경 은빛 마술사 부츠 vs 더 월드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